궤도 여기가 7개 정도고 저기 다대가 한 8개 정도 돼요. 예. 그거 일단 그거 기준으로 거기에 이 그게 7개, 8개를 그게 어떻게 이제 설정을 한 거죠? 그동안 장애가 좀 많이 아. 발생했다는 궤도라고 해서 저희한테 예. 알려주신 궤도거든요. 아, 발생 빈도가 높았다. 네. 민가장 일로 왔어요. 네. 그 여태까지 이제 사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잘 모르겠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업데이트 이거 이력이라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일이 좀 있어가지고 네. 가봐야 돼서 미안해요.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작년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혹시 이거 저희는 저희대로 이게 정리를 해놓고 있었는데 네네. 그 신우에서 네. 이제 저희 신평이랑 다대에 네. 언제 무슨 어떤 작업했다 이런 이력을 지금 관리해 놓으신 게 있나요? 저희 이제 출장 다니면서 네. 저기 써놓은 그 출장 보고서가 네. 있지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리고 지난번에 왔던 거는 이제 그게 이제 이게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베르첼 필터, 버터워스 필터 이렇게 했는데 네. 이거는 그 전에 그러니까 지난번 1월 이전에 네 1월 이전에 작년에 했던 게 네. 이제 베르첼 필터라고 해서 원래 그 원 소스 프로그램이 이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바뀌는 것도 이제 요 베르첼 필터를 썼던 그 소스가 이제 제가 딴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네. 이제 수정을 하다가 해도 이제 원래 그 사람의 어떤 네. 생각으로 있겠죠. 예,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고치는 게 네. 좀 미비될 수가 있어서 네. 아예 다른 새로 해서 해라.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 해서, 이게 네. 이게 펌웨어 업데이트 된 거에는 지금 버터워스 필터가 네네네. 버터워스 예, 필터로 지금 이제 계산이 되고 있고 네네. 그리고 펌웨어가 업데이트 안 된 게소 이제 우리 지금 지금 더 많죠. 네, 예, 예, 그게 거기 이제 같은 경우 베르첼 요걸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걸로 그래서 돼 있는 거죠. 저희가 여태까지 그럼 2023년도에부터 이제 이거 이 알고리즘 변경한 거 요거 내용 각각 몇 월 며칠에 어떤 작업을 했고 이런 이력을 일단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이게 개소가 다대에서도 하고 신평에서도 하다 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양쪽에서 다 받아야 돼가지고 혹시 그거 일관되게 정리된 표가 있으면 저희가 그걸 일단 한번 좀 그거는 받았으면 저희가 좋겠거든요. 따로 또 한번 표를 만들어서 드려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럼 여태까지 일단 이력을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부조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네네네. 앞에 무슨 작업을 했는지 또 그 네네. 작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제 네. 저희 신평에서만 작업한 것도 설명은 들었지만 네. 그러니까 진짜 설명 들은 그대로 전달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그 내용 일단 하나 좀 챙겨 주시고요. 저거, 이력. 23년 작업 재정 이력. 이력 뭐 네. 작업 재정 이력. 그러니까 우리가 8월부터 여기 왔었거든요. 네. 8월부터 그 와서 이번에 그때 이제 왔던 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네, 처음에는 네. 작업을 내용을 5개소를 하겠다라고 왔는데 네. 정작 한 거는 2개만 하고 간 적도 있고 네네네. 또 그런 식으로 네. 원래 계획된 거랑 이제 다르게 네, 작업한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일단 먼저 좀 정리된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 제일 근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걸 시작했던 이유가 이제 다대에 이제 24말티에서 이제 이상회전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네. 저희가 의뢰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24말티라던가 아니면 다른 개소에 네. 이 이상회전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3RT 거는 글쎄 이게 이제 이 베르첼 필터를 사용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전에는 네. 이제 거기 뭐 신호 주파수라고 그러잖아요. 속도 코드. 네. 속도 코드가 그 10Hz에서부터 38Hz인데 네. 이걸 통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원래 20Hz가 들어와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잘못 들어서 38Hz가 들어와요. 네. 그래도 살려요. 옛날에
요 지금 게르첼 필터로 돼 있던 게 네. 지값이 아니라도 네, 10Hz에서 38 사이에 무조건 들어오면은 계정기를 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게 그거를 각각 분리하자. 네. 저기 연동장치에서 10Hz가 들어오면 10Hz인 것만 살리고 예. 뭐 38Hz가 들어오면 38Hz인 것만 살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38Hz인데 뭐 34Hz가 들어오거나 22Hz가 들어오면 이거는 동작이 안 되게 예. 계속 궤도가 죽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해야죠. 자기 그 신호 주파수가 들어왔을 때만 살게 그렇게 해서 변경을 했었어요. 아, 예. 아, 그런 거 하고 이제 그 저기 두 번째는 속도 코드를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12, 14, 16, 18, 20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2Hz씩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네. 이거 에러 차이 하려면은 이 가운데 거 20에서 19, 18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럼 1이면은 이게 에러를 사실은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곱하기 프로그램적으로 예. 곱하기 100을 해서 190 아니 200, 190, 180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곱하기 10을 해서 10만큼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영역을 레인지를 10만큼 늘려놓으니까 그래도 미세화하기 위해. 예. 에러 이제 장애 저기를 추출해내기 위해서 예. 그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니까 20 정도로 예. 늘어나니까 예. 그게 좀 더 이제 장애 잡는데 원활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거를 한 거예요. 아, 예. 그리고 이제 그거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러이러한 뭐 이게 이제 저기 게르첼 필터가 오래되기도 하고 이제 버터워스 필터라는 건 뭐 좀 다른 필터인데 이거는 그 밴드 패스 필터거든요. 그 밴드 패스라는 거는 뭐 어디에 딱 뭐 2100이면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예. 지역력. 그 사이만 들어가서 이제 패스하게 예. 그렇게 한 게 밴드 패스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더 이제 좀 상세하게 볼 수 있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버터워스로 바꾸고 거기에서 이제 게르첼 필터는 그 이제 반성 주파수를 안 보거든요. 예, 반성 검증이 안 2100 된다는 이걸 아예 안 봤어요. 예. 근데 이제 버터워스 같은 경우는 반송까지 해서 원래 이제 낙하 조건 자체가 세 가지예요. 속도 코드, 전압, 반송 주파수.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근데 여태는 이 게르첼 필터 할 때는 그냥 그 반송 주파수하고 전압하고만 이렇게 맞거든요. 아, 속도 코드하고 전압만. 예, 속도 코드하고 예. 전압만. 예. 신호 주파수하고.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 궤도가 F1짜리인데 잘못해서 F2가 와요. 네. 그럼 이건 다른 궤도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틀렸다는 걸 이제 그 반송 확인을 주파수를 해야죠. 안 하면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기 반송 주파수를 집어넣어서 세 가지로 해서 집어넣는. 검증하는 걸 갖다 세 가지 조건을 예. 달았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기존의 두 가지에서 그 반송 주파수 플러스해서 세 가지로. 예. 예. 그렇게 증가해서 이제 새로 좀 개선을 아니, 새로 짠 거죠 거의. 예. 아, 일단 그거 하고요. 예. 그 무저령 구간 같은 경우에는요. 예. 무저령 구간 같은 경우에는 속도 코드 주파수가 있고 예. 검지 주파수가 따로 있거든요. 예. D 코드. 예, D 코드가 따로 예. 있거든요. 예. 그거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우리 기기실 서브렉에서 예. 서브렉에서 송신값을 내보내 줄 때에 예. 송신값을 주고 수신값을 받을 때에 예. 뒤에 보면 계정기가 있잖아요. 그쵸. 그 예. 계정기가 이제 이거 D파를 보내는 걸 이용 D파를 써 보낼지 있고. 예. 이제 F파를 보낼지 예. 속도 코드를 보낼지를 예. 결정을 해가지고 계정기 동작으로 값을 주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나갈 때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속도 코드가 나가야 되는 조건이 있겠죠. 연동 조건에 의해 가지고 네. 이제 어떤 속도 코드를 내보내겠죠. 네네네. 그때는 그러면 그 GP로 해가지고 디파 나가다가 속도 코드가 나갈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다시 환원돼야 되잖아요. 네. 속도 코드가 나갔으면 그건 네. 디파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디파를 내보내는 그 조건은 연동해서 일단 받고요. 그러면 그 연동해서 받아서 이제 네. 디파에서 받아서 이제 저기 같은 경우 말씀드릴게요. ERAT 어제 했던 거. ERAT요. 그게 원래 상시 01T예요. 그러면은 01 코드예요. 예. 제로원 코드. 예. 그러다가 이제 열차가 들어온다고 하면 속도 코드 쭉 올라가다가 이제 그 궤도를 밟아서 낙하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낙하 받은 다음에 이게 디파로 바뀌어요. 낙하가 되면 궤도 계정기가 낙하가 되면 예. 그 중간에 디파로 이제 연동해서 쏴줘요. 그러면 이제 계정기 BPF 계정기 절체를 시켜서 예. 그 디파 그 무절연으로 연동이 돼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열차가 나간 다음에 예. 그러면 이제 계정기 복구가 되겠죠? 예. 점유 해제가 되잖아요. 예. 예. 그때 이제 다시 018을 연동해서 보내요. 그러면 그 018을 받아서 이제 또 BPF 계정기를 원복 절체를 해가지고 원복해서 이제 그 F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게 예. 그렇게 절체를 하죠. 작업이 지금 뭐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아니 ERAT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거든요. 저기 다베 30LT 같은 경우는 생각하신 대로 D파를 항상 쓰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어오거나 뭐 저기 하면은 예. 속도 하면은 01부터 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예. 주파수 저기가 그 BPF 계정기가 01 할 때는 그 저기 유저형 BPF로 바뀌어요. 예. 예, 그렇게 해서 01, 뭐 25, 40 이렇게 바뀌었다가 다시 이제 점유해서 그 계속 계정기가 낙하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면 점유 해제되면 그때가 이제 디파로 연동해서 디파를 쏴주면 그러니까 그럼 일단 이제 디파하고 속도 코드가 동시에 나가는 건 없잖아요. 예, 동시에 하나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연동값에서 이제 지가 받아가지고 연동 조건에 의해 가지고 속도 코드 제어 장치에서 만들어진 속도 코드를 네네. 주는 거고. 네네. 근데 속도 코드 제어 장치에서는 속도 코드만 주거든요. 네네네. 속도 코드만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예. 받아서 그거를 예, BPF 절체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신.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도 주거든요. 출입문 열림, 오른쪽 예, 열려라, 예, 왼쪽 예, 열려라 예, 하고 예. 이제 검지하고 예, 이제 예. 이런 거 주는 거는 이제 연동해서 다, 예, 예, 조건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내보내 주는 거고. 예, 예. 일단 두 개 동시에 나가는 거는 없고. 예, 예,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작업을 했을 때 예, 있잖아요. 예, 예. 했을 때 이거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수식값이 요거는 이제 네. 여기 베르첼 거하고 네. 버터워스 거하고 예. 계산하는 게 예. 그 좀 차이가 있어서 좀 낮아진 겁니다. 예. 근데 요게 예. 사실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막 4.5V, 5V 이렇게 설정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이 기판 안쪽으로 들어가면 CPU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여기에서 신호 주파수에 전압이 일로 들어가거든요. ADC가. 이게 이제 이 CPU는 3.3V형이에요. 네. 근데 여기가 여기 이 신호 주파수의 ADC 값이 3.3V가 넘어가면은 오버되면 이게 이제 오버슈트가 나요. 그러니까 이 이상은 카운트를 못 해요. 그러니까 값이 들어와도 오히려 이제 깨져버려요. 어떤 상태로 깨지냐면은 파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나오던 게 오버슈트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없어진다 이 말인 이게 거잖아요. 이게 이제 3.3V에 다 네. 걸려서 그래요. 그럼 측정 값을 예, 이제 여기도 지값을 0V에 걸려서 없어집니다. 지값을 측정을 다 못한다라는 그쵸. 예, 예. 거잖아요. 제대로 된 값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거 로직 차이에 의해 가지고 아니 이거는 게르첼일 때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예. 요거를 이제 그 제대로 인지시키지 못한 것 같아요. 저희 그럼 이 그전에 3.3이라는 게 예, 예. 무슨 값을 CPU에서 받- 받아들일 수 있는 전압.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하는 수신 전압 이런 거는 4.0, 4.5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예. 4.5 정도를 그러니까 맞춰가지고 놓는 그러면 건데 이- 그럼 이 이- CPU에서 활용하는 값이 3.3V 이상이 나오게 되면 그렇죠. 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0에서부터 여기가 3.3V. 근데 이렇게 3.3 이상이 나오는 경우는 예. 이게 이제 들어오는 입력값을 예. 그 좀 높이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개인 있잖아요. 예. 개인 값을 그러니까, 너무 예. 올리다 보면 예. 이런 게 생겨요. 왜냐면 무한 증폭을 시키니까. 그 이제 사실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예. 오피앰프라는 걸 두 개에 걸쳐요. 이렇게 하나 걸치고 이렇게 두 개 걸치는데 저기 수신카드에 측정 단자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외부 측정 단자 여기에서 하니까 여기는 이제 요 놈은 플러스 12에서 마이너스 12까지 예.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 저기 한다고 치고 이게 여기가 이제 여기 CPU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는 그냥 3.3V로 이렇게 끊어버려요. 이렇게 뭐 다이오드가 있어가지고 뭐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무리 높여봤자 12V까지 허용이 되지만 높여봤자 여기서는 그렇게 두 번째 오피앰프라는 데서 다 이제 잘라버리기 때문에 예.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측정 단자를 할 게 아니라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여기서 하는 게 CPU 들어가는 네. 데서 하는 게 가장 좋죠. 원래는. 그래야 이게 오버슈트 되는데 네. 실제적으로 계속 올려도 오버슈트 되는지 모르잖아요. 측정 단자가 여기이다 보니까. 네. 여기에 오버슈트 되려면은 이 12V보다 네. 그러니까 24V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나오 그러니까 이게 24V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거기 이제 감시 표시기에서 4V 안 넘게 저기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제 이제 물론 이거 좀 끝나면 교육을 한번 해드릴 네. 거예요. 아. 그 조마다 한 번씩 네. 해가지고 매뉴얼도 좀 틀린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그것도 수정을 좀 아, 예, 하고. 그 교육 꼭 필요하고 예, 예, 예. 저희만 이렇게 들어가고 저희가 이렇게 전파해가지고는 그렇죠. 뭐 바보들이 또 지금 잔치가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예. 뭐 알아들으시는 분이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또 네. 저기에서 전화해서 여쭤보시면 예. 뭐 헤로드도 저기 다대단을 하나 갖다 놨거든요. 제가 네. 그거 이제 그 천지환 주임님 네. 그분이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거기다 네. 놔뒀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알겠습니다. 뭐 보다가 궁금하시면 네. 뭐 여기도 하나 갖다 놓고 아, 뭐 예, 그래도 그렇게 되고 해볼게요. 교육 때 한번 네. 저기 해도 되니까요. 네. 예. 요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그리고 거기는 3.5 이상 예. 그리고 이제 그 오프 그 저기 기준 전압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뭐 예를 들어 서울 7호선 같은 경우 서울이나 네. 과천선 같은 경우는
기준 전압을 항상 0.8V로 잡아요. 이제 이거 0.8V는 RMS고, 네. 네. 0.8V는 RMS고, 이거를 P2P로 하면 1.98 정도가 돼요. 네. VPP, VRMS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로 잡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보다 이제 조금 높여서 잡는 이유는 잡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 현장에서 AC나 이런 그 노이즈성 이렇게 잡힐 때, 귀선 전류 흘러서 AC나 뭐 이런 거 잡힐 때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뭐 0.9V나 뭐 그렇게 잡거든요. 그렇게 높게 막 안 잡고 여기는 막 3V도 잡고 막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좀 그렇게까지는 그 안 잡거든요. 네, 여기는 지금 그러면 요 시스템이 서울 7호선하고 가천선의 이 시스템이 같은 게 있나 봐요. 지금 그 저기 디텍트 하는 주파수 있잖아요. 네. 그 주파수가 D1에서 D7이 네. 2100에서부터 3900까지거든요. 예. 그게 다 7호선 거예요. 7호선에서 이제 그 디텍트 거기 이제 대신 속도 코드도 거기 같이 끼어 있는데 여기는 원래 F1234가 여기 예. 기존에 있던 거죠. 기존 주파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저희 말로는 그 본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D1이랑 D7을 집어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왜 그렇게 넣는지 이제 설계 의도를 저도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저도 이제 나중에 왔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 하셨던 분 그 백승국 이사님이 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 그분 아니고요. 그분 네네네. 2호선만 하신 거예요? 네, 2호선만. 아 그분 2호선만 하셨고. 네네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D1에서 D7까지는 네. 여기선 디코드만 잡잖아요. 20Hz. 네. 예. 근데 저 본선 쪽은 그 20Hz가 100Hz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 대학고. 계량 구간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20Hz가 왜냐면은 그 대학 100Hz가 좋은 이유가 20Hz는 18, 19, 18, 20, 22 이렇게 가니까 네. 디코드 100Hz로 하면은 거기에서 영향받을 게 덜 하니까 그렇게 할 때 찾을 때 편하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미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여기 우리 여기 시내에서 여기 설치한 네. 4대 연장부에 설치한 설비랑 같은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또 어디 있나요? 아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네. 기존에는 네, 서울에 뭐 중앙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닌가 봐요. 중앙선도 아닐걸요? 제가 그래요? 제가 정확히는 그럼 모르는데 이 시스템을 납품하는 데는 여기, 시내에서 납품하는 데는 예, 여기밖에 여기밖에 없는 없- 거네요. 네. 아이고, 딴데 어디 뭐 비교해 보거나 이렇게 할 만한 데가 없네요. 네네네.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치는 좀 그래서 시스템도 적어도 봤을 때 복잡하고 네. 그런 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BPF 계정기 절체기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 BPF 계정기 자체를 쓰는 데가 없거든요. 네. 그러게 이제 뭐 D1에서 D7 쓰는 거 하고 네. F1에서 F4 쓰는 거 하고 이렇게 막 절체를 해줘야 D1에서 되니까. D8 아니에요? 네? D1에서 D1에서 D8, 네. 네, 네. 네. F1에서 F4, 네. 그렇게 쓰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여기밖에 있어요. 없는 거. 네. 그냥 서울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이제 이게 AM파를 쓰잖아요. 어차피 네. 20Hz 동안 뭐 10Hz 동안 보내고 안 보내고 또 10Hz 동안 보내고 안 보내고 이런 AM파를 쓰잖아요. 네. 이게 AM파인데 근데 이제 열차 들어오면은 열차에다가 쏴줘야 되잖아요. 열차 지상을. 그러면 이제 과천선은
990이라는 게 있고요. 예. 7호선은 두 개예요. 뭐 4550하고 예를 들어서 550이거든요. 5525 예. 이랬던데 그걸 이 사이에다 끼워줘요. 이게 캡, 예. 이게 캡을 중간에다 끼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요거 이렇게 되는데 여기 와서는 이걸 안 하고 그냥 아예 BPF 계정기 절차를 해서 이게 D1에서 뭐 저기면 예. F1으로 예, 갔다. 이렇게 뭐 F3으로 갔다. D1에서 D8 거가 되면 그거 열차로 보내주려면 예. F1에서 F4까지. F4까지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예. 이거를 BPF 절차기가 하잖아요. 예. 두 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더 어려운 거였거든요. 이렇게 딱 끼우면은 그 사이가 딱 해서 여기 이게 통째로 올라가면은 저희는 예를 들어서 이것만 받아요. 수신기에서 여기는 이제 철도 그 예. 차량이 예, 있는 예, 거. 차량용 요금 예. 차상주 받으니까요. 예. 이게 차량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 차량 쪽에서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나가고 BPF 거기도 예. BPF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과철가 같은 경우는 이게 990용 BPF가 있고 예. 이게 이제 저기 같은 경우는 450, 5525 저기가 있는 거예요. 예. 네, 차량용. 그러니까 이렇게 끼워서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예. 실어줘가지고 예, 예. 차상에서는 이거를 필터링 해버리고 예, 예. 이제 우리 저희는 이제 차량용 걸 거를 필터 필터링 해버리고 그래서 없애버리는데 지금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궤도회로 장치 있잖아요. 네네네. 요거는 그러면 시내에서 납품할 때 어떤 이름으로 납품합니까? 우리 보통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공진 방식, 비공진 방식 뭐. 이거는 그거 우리 설계에 그 궤도회 네, 장치의 카테고리에 넣는다면 네, 그건 제가 한번 알아봐서 알려드릴게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요거 이제 받은 지 그 한 이제 8월부터 했으니까 얼마 안 돼서 프로그램 한이라고 네. 예, 저기에서 예, 그럼 이제 정확하게 막 뭐 하드웨어 이제 그런 디지털 예. 쪽으로 해서 이제 회로 설계 쪽은 소프트웨어 저긴데 쪽으로, 현장 예. 쪽은 제가 좀 아직 아. 미비해서 예, 네. 예. 제가 얼핏 알기로는 공진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정확하게 이제 해서 예, 예. 예, 일단 확인 좀. 그 특성, 궤도의 특성이라든가 네. 이런 거. 그다음에 뭐가 있었지? 혹시 저기 예, 그런 거를 해서 제가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예, 그 메일로 한번 주시면 네. 예, 아, 그거에 네, 대해 메일로도 한 번 더 예, 예, 보내드릴게요. 네, 네, 네. 예. 명함이 여기 있나? 저쪽 가방이 있나? 저쪽 가방이 있네. 메일 주소 여기 하나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그쪽으로 보내드릴게요. hinwoo.co.kr 네, 알겠습니다. 혹시 보내볼까? 혹시 성함이 전민경입니다. 전자, 민자, 경자요? 네. 직급이 차장님? 과장입니다. 네. 과장님도 그럼 명함이 없으신 건가요? 예. 시, 저희는 이상하더라고요. 순환 공무여가지고 그러니까요. 분사가 계속 바뀌어가지고요.
명함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네, 몇백 장 하면은 못 쓰고 그냥 다 버리거든요. 근데 본사나 이제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네. 줄 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다 되는데 본사에서 현장에서는 소비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이 보면은 사전 단락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3m 지점, 3m 직전에서 측정을 했을 때 앞에 궤도가 이제 그쵸. 그 궤도 전류가 다- 몇 들어오는지 예, 얼마 해서 들어오는지 그 이제 그러한 특성이 차량으로 있거든요. 들어가는 게. 근데 그게 또 궤도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홈티 같은 경우에는 또 뭐 2m로 또 조정이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중간 역과 역 사이에는 또 3m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 주파수 자기 값을 주파수. 찾아가지고 그게 얼마만큼의 값을 가지고 있는지 예. 그거 확인해가지고 이제 뭐 궤도가 죽고 살고 속도 코드를 보내고 이제 거기 연동에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레일상에서 이제 뭐 2개, 3개의 신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해 어떤 그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러면 지 자기 전압, 주파수? 예, 자기 네. 주파수의 크기만 예. 활용하는 건지 자기 주파수의 크기만 하고. 그 크기만 그렇게 해서 그 이제 값이 어느 정도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때 그 전류 크기 예. 20mA 예. 이제 그거 이상이 되면은 이제 쓰고 아닐 경우에는 이제 그렇죠. 없고 그런 거라고 하는 건가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거-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게 다른 뭐 2호선이라던가 이제 1호선 계량 구간, 대하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주파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존 안에서는 지주파수만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이 내 궤도에서 나오는 거, 내 앞에 궤도, 내 뒤에 궤도 이렇게 나오는 게 같이 다 흐르다 보니까 다른 데는 그러면 대하선 이쪽은 다 유저련 구간이에요? 아니요, 정말 무절연? 무절연 구간에도 그 공진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공진. 예, 그럼 그 지 주파수 값만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도 그 이제 본드에서 이렇게 돌아서 자기 구간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송신을 너무 이제 무저령 같은 경우는 송신을 되게 세게 쓰면 그게 네. 넘어서니까.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저기 문제가 되긴 하거든요. 그 사실 이제 우리 궤도회로에 몇 군데가 한 5군데 정도가 지주파수로 지값으로 쏘면은 못 읽어드리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콘덴서 용량을 조정을 해가지고 특수 콘덴서를 만들어서 넣어놓은 개소가 한 5군데가 되거든요. 네, 좀 그런 핸드메이드 된 곳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개소에서는 이런 특성을 가지는데 또 그 개소에서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지니까 좀 일관성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쵸, 표준화된 그런 네, 모델이 표준, 없다 네. 보니까는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해. 그래 앞에 이제 다른 사람이 해다 놓으니까 그리고 일단 그쪽 BPF나 본드 이쪽 현장 쪽은 제가 또 네. 많이 안 하고 어쨌든 저는 신호만 제대로 들어오면 네. 그거 분석해서 네. 계속 이런 게 살리고 이런 쪽으로만 일단 그거 네. 하게 되다 보니 현장 쪽은 이제 정확하게 뭐 신호를 어떻게 좀 키우고 줄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송신을 세게 보내고 그래서 이제 2m, 3m 이게 네. 너무 세게 쓰지 않고 저기 하면은 3m가 되는 거고 네. 좀 세게 쏘면은 이제 그게 2m까지 가서도 확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정확한 거는 이제 사실은 현장은 저보다는 강인범 이사가 네. 좀 그런 답변은 잘 해줄. 금방 뭐 물어보려는데 까먹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그 네. 메일로 해서 선생님들이 네. 저기 해주시면 네. 뭐 현장 거 질문이 와도 이제 강의사하고 네. 얘기해서 그렇게 네.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네.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물어보도록 하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다대하고 신평하고 이제 이거 7개소 이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근데 네네. 이거 말고도 그럼 다른 개소도 지금 일단 요거 이제 예를 들어서 장애가 뭐 크게 나지 않고 뭐 네, 안정화가 되면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다대성이 다 그걸로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일단 지켜보고 난 예, 다음에 한 이제- 한 달이나 뭐 네. 2달 정도 이렇게 지켜보고 예, 그게 잘 동작이 되고 뭐 네. 크게 뭐 문제가 안 생기면 예, 그게 그렇게 업데이트 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예. 얼마 전에 작년 5월에 이제 우리 그 열차 바퀴 하나가 빠진 상태로 달리다 보니까는 네네네. 이제 미니본드가 전부 다 이제 싸그리 다 이제 망가졌었거든요. 네네네. 이게 보니까 계량 구간에서부터 이제 그 토성동에서부터 얘가 빠져가지고 왔었는데 토성동 이쪽 구간에서는 피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살짝 이제 이렇게 장석만 하나씩 날린다거나 예. 이제 그 뒤로 오다 보니까 뒤에 이제 뭐 매달린 거 네. 선에 좀 걸려 있었던 거 그런 게 이제 걸려가지고 조금 더 좀 더 치고 온 게 네. 있었는데 여기 다대 연장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 미니본드 네, 높이 본드. 자체가 높다 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다 그렇죠. 긁었거든요. 네. 차체량 차이가 없다 보니까 네. 바퀴 하나 빠져가지고 그냥 다 거의 다 긁어버렸었거든요. 이 높이를 사이즈를 조금 더 줄이는 방향으로는 하드웨어를 조금 줄이는 생각은 없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네.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 강의사가 강의사. 현장 쪽은 거의 예, 그게 이게 다른 데가 납품이 되면 같이 다른 데 네. 납품하면서 하면 될 건데 여기만 특화된 그러니까 거다 여기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과천선이나 이런 데는 다 그렇게 BPF가 들어가요. 예. 아니 또 미니본드가 요 미니 본드가 들어가니까 이 미니 본드가요. 이제 아, 뭐 저 안에 높은 주파수는 상태로, 좀 예. 틀리긴 하겠지만 예. 미니본드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거기도 저 미니 본드하고 커플링 유닛 이렇게 조합으로 예. 되는 겁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서 아. 사이즈는 또 그 정도 사이즈. 지금 거랑 예. 같네요. 아마 그게 트랜스 들어가고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사이즈가 있어서 아마 예.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금액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미니 본드가 뭐 견적 우리 1,000만 원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미니 본드 그거 하나 또 안에 또 이제 커플링 유닛대로 한 2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 안에 또 좀 복잡한 게 있나 보네요. 무겁기도 되게 무겁던데. 예. 트랜스 하나 자체가 들어가니까 예. 아무래도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사실 저기 신평 하성 같은 경우에 네. 이제 51T 들어오는데 그 하성 같은 경우에 지금 1710, 1710, 1708, 1708 이렇게 들어오면서 예. 이거 203, 211 뭐 이쪽 딱 들어오면서 제로투가 자주 발생하거든요. 제트 그거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아까 말씀 그거 단락 사전 단락. 사전 단락 그거 포인트를 거의 잘 잡아야 되더라고요. 제가 계속 그 얘기 나온 것들은 네. 그게 그 이제 7호선도 그렇게 그거 시스템은 같으니까 예. 7호선도 제로토가 많이 나온다 이거 예.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그렇게 사전 단락 그 위치 포인트 예. 조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네. 예. 그럼 그쪽으로 일단 중점 맞춰가지고 네. 한번 진행해보고 그리고 그럼 저희 이쪽에서 혹시 그 시내에서는 저희가 이제 어떤 그 특별히 더 있잖아요. 네네. 뭐 이제 장애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요청한 부분 이런 게 따로 있었을까요? 지금 궤도 말고는 따로 더 저한테 전해 들은 건 네.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그 전에 했던 거 뭐 여기 7개 저쪽 8개. 8개 뭐 이런 식으로 있어서 예. 네. 그거 중점적으로 해놓고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안 생기면 이게 확대하는 걸로. 네. 이게 장애 발생 이런 조건 이렇게 따져보면 좀 랜덤하긴 한데 네. 직원들 제일 말 많이 나오는 게 날씨 영향 많이 받는 것 같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더워진다거나 네. 추워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 값이 이제
좀 이제 영향을 받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기실에서도 확인을 해보면 수신값이 어느 순간 계속 4.5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가 3.6, 3.7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사실 뭐 이제 이게 설비가 딱 이 설비만 있으면 저것끼리만 주고받고 깨끗하게 하면 되는데 사실 이제 이게 전차선 전류를 받아서 이제 차가 움직여야 그치. 되는 상황에서 거기에 얹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노이즈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개선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게 지금 하드웨어적으로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신호 주파수를 조금 더 깔끔하게 딱 이제 그런 노이즈 영향 없이 깔끔하게 보내줄 수 있게끔 그런 업데이트는 보낼 때? 예 보낼 때는 그래도 보낼 땐 받더니 이렇게 됐을 때 깔끔하게 하는데 받을 때 이제 깔끔한 걸 받아야 되는데요. 예. 지금 보면은 좀 노이즈가 타는 부분도 궤도도 있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시키고 뭐 이러는 게 필터에서 하나 더 이제 뭐 저기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또 좀 이제 설치한 지 오래 됐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이렇게 뭐 바꾸거나 이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요청하시면은 뭐 저기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최대한 이제 일단 막아서 사용을 저기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예비품이 이렇게 발주가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에 조금 더 개선된 그런 물품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 작업을 이제 개선이라고 해도 이제 지금 ERAT 같은 경우 그 이제 저번에 왔을 때 왜 하다가 갔냐면 순간적으로 낙하가 이제 열차 점유 후 해제되고 이제 이게 BPF 계정기가 절체돼서 다시 원복될 때 순간적으로 이 전압을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못 읽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로그상으로 저희 받는 로그상으로 이렇게 부정 낙하가 생기는 것처럼 한번 낙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한번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SCC에서 그 장애 리스트를 봤는데 장애 리스트가 없고요. 거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저기 ERAT 꽂아놓은 거거든요, 어제. 근데 지금 아까 여쭤보니까 뭐 오늘 특별하게 장애 안 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업데이트하고 이제 사무실에서 저번에 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증상이 재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어쩔 수 없이 잡는 이제 저기 사령실하고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장애는 좀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잡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개선을 하고 싶어도 그런 뭐 증상이 나오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연동 같은 시스템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진짜 풀셋 시스템이 있어서 자동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그런 저기 이 장애 나는 거에 대한 재현 이런 게 안 돼서 사실은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도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어제 이제 열차 이제 운행 종료하고 S2R 같은 경우 그 이제 절체되는 거 그렇게 해서 어제 다 잡아놓고 208T에다 꽂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재현이 되면 사무실에서도 재현이 되면 딱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송신에서 보내면 마커 코일 지나서 레일 지나서 그 다음에 본드 지나서 다시 레일 지나서 마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수신호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리가 상당히 된단 말이죠. 근데 사무실에서는 해봐야 그냥 다이렉트로 직결해가지고 길어봐야 20cm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노이즈도 못 태우고 사실은 뭐 태워보려고 그러면 뭐 트랜스 이렇게 해서 태워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태운다고 해도 여기처럼
나빠지거나 이러진 않으니까요. 지금 이제 수신기에 네네. 그 롬이라 그래요? 네. 그럼 거기에다가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요새는 CPU 자체에 그렇게 플래시 메모리라고 해서 롬이 들어가 있거든요. CPU예요. 네. 그러면 저희가 네. 지금 이 업데이트 작업한 게 CPU에다가 바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수신기 지금 궤도회로 장치에 네. 수신기 카드, 수신기 카드. 예, 네. 그 카드에다가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쵸. 우리가 예품 납품 받을 때 네. 그때는 이거 기존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이걸로 해야죠 이제. 이제 네, 예품 네, 납품 네. 받을 때 요 네, 네. 개선된 걸로 네, 납품 네, 네, 받겠네요. 네네. 그럼 한동안에는 일단 이게 이중화로 이 두 가지를 쓸 수밖에 없네. 기존에 있는 게 요걸로 되어 있으니까. 네네네. 그거는 그러면은 예. 그 얘기를 해주시죠. 뭐 지금 저기 예비품 발주했다고 발주한다고 이제 할 겁니다. 예.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예. 그렇게 하려면은 만약에 10대면 5대 뭐 예. 이거 8대 2대 뭐 이런 식으로 예. 좀 표시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해드릴게요. 아니면 전량 그냥 버터 신규 프로그램으로 넣어달라 이렇게 하면 그것도 처리해야 되네요. 예. 아니면 어쨌든 기존 거 예. 저기로 해서 하면은 나중에 업데이트 한번 하면 되니까요. 예. 예. 그냥 예비품으로 가지고 있고 이제 예. 테스트 하다가 이제 다 끝나서 이제 그 전 궤도 그 예. 저기 확대할 때 적용해 이러면은 예, 그때 이제 한꺼번에 다 바꾸던지. 그 예비품까지 업데이트를 해 놓으면 지금 이제 되니까요.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네네. 저번에도 1월 달에 작업할 때도 209T 같은 경우에는 209였나 206이었나 둘 중에 하나 그게 하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원래 계획은 했었는데 넣어보니까 안 되더라 해가지고 궤도가 자꾸 죽었다 그랬거든요. 209가 아니라 ERH 아니에요. ERAT요? 209 쪽은 그때 S2R 타입이라 예, 그때는 그렇죠. S2R 타입 프로그램이 아예 안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번에 하나는 하면서 안 됐고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요거는 조금 더 한번 이걸로 넣을 건지 이걸로 넣을 건지는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게 여기서도 이거 넣어가지고 지금 되는 개소가 있고 안 되는 개소가 있잖아요.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작업했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원래 5개소 작업하려고 했는데 2개소가 3개소만 했고 3개. 세 개 하고 두 그러니까 개소는 못 209하고 했거든요. 206을 안 했죠. 예. 그건 오늘 거고 그거 저쪽에 있나 보구나. 대기실에. 그 우리 206 같은 원래 하기로 했던 거. 그러니까 어제는 아예 없어서. 52LT 예. 그 다음에 ERH 예. 여기 그다음에 208. 208T 예. 이거는 했던 거 이거는 원래 오늘 하기로 한 거고 208T는 근데 그래요? 이거 말고 B 타입이 있었는데 B 타입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 운행 적이라서 예. 너무 이제 그 가운데 있고 그래서 예. 그거를 이제 그냥 다대에서 하려고 아예 예. 빼버린 거고요. 예. 그래서 그거 없어? 사진이 없어서. 그러면 일단 어제 한 게 202 52랑 ERA랑 저쪽에 지금 기계실에 그 자료가 있어서 하려고 했던 거는 49B 그 주박지 49LT 49B 타입이랑 이제 206, 208, 209 S2R 이렇게 그거는 오늘 네, 하기로 그건 원래 오늘 오늘 하기로 네. 했었는데 땡겨온 거잖아요. 208 네. S2R을 어제 땡겨서 한 거거든요. 예. B 타입을 안 하고. 우리가 이제 요거 설비를 관리할 때에 네네. 유지 관리할 때에 지금 이제 뭐 장애가 난다라고 하면은 궤도가 이제 뭐 부정 낙하가 이제 제일 큰 경우거든요. 네, 그런 게 있을 때에 그런 게 있을 때 보통 이제 송신을 뭐 돈 높여준다거나 아니면 이득을 조정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기기실에서 할 수 있는 건 역할은 이제 그런 걸 먼저 수행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송신을 계속 높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좀 그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순서가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값을 먼저 조정해보고 뭐 이득값을 먼저 조정해보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 뭐 송신한다거나 그런 순서가 있을까요? 일단 순서는 송신을 저기 하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이득값하고 그 다음에 개인 이득이니까 이득값하고 그 다음에 오프값 좀 낙하전압. 낙하전압을 좀 먼저 그 두 조정하고. 가지를 먼저 조정해 보는 게 사실은 만약에 노이즈 타서 뭐 근데 노이즈 타서 살거나 아니면 노이즈 타서 이게 깎여서 이렇게 죽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 오프 값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해서 부정 낙하면은 내려야 되겠죠? 근데 이거 네. 낙하전압 조정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현장에서 단락을 시켜가면서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기계실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낙하전압의 의미가 근데 원래는 스코프 꽂아보고 예, 그 파형이 예, 좀 뭐 찌그러진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너무 크다거나 예, 이럴 때 그거 보고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현장은 말 그대로 사전 단락, 사후 단락 이런 거 할 때만 해서 이제 송신 이렇게 출력 내보내는 게 사실은 그게 더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낙하전압은 이제 그 스코프 찍어보고 그 파형이나 그런 형태에 따라서 사실 노이즈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안 나와야 될 그 네, 저기 그 구간에서 노이즈가 커가지고 예, 막 그 AC 노이즈가 커가지고 이제 0.8V 그러니까 1.3으로 설정했으면 1.3V보다 더 크면은 예, 그게 이제 살거든요. 그렇죠. 잘못하면. 예. 반대로 이제 노이즈가 타서 이게 이제 그 공칭이나 뭐 이런 게 맞아서 이렇게 반듯이 잘 나와야 될 게 이렇게 깎일 때가 있어요. 파형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많은 신호 주파수도 깨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압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게 지금 전압은 한 이게 이제 읽는 횟수로 한 100번이고요. 100번 동안 연속적으로 1.3V가 기준 전압이면 100번 동안 연속적으로 1.3V보다 적은 1.2V 예를 들어서 1.2V가 들어오면 이제 낙하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송 주파수하고 신호 주파수인 속도 코드는 3초예요. 3초 동안 이게 주파수가 틀리면은 연속적으로 2100인데 3초 연속으로 2000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거는 낙하예요. 대대교정기 낙하예요. 이게 그 반송 주파수가 틀렸기 때문에 3초 연속. 속도 코드도 3초. 그렇게 보거든요. 네. 반송 주파수는 100회 연속으로 아니 전압이 속도 이제 그 3초가 전압이고 아니 낙하 전압. 예. 낙하 전압이 100회. 예. 전압이 100회. 네. 그 다음에 속도 속도 코드하고 반송 주파수하고는 3초. 네. 예. 그렇게 되고 이거 교체 조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장애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네네. 사실 이제 커플링 유닛을 바꾸든지 뭘 바꾸면은 개선은 되거든요. 예. 장애가 개선은 되거든요. 근데 이 설비가 주기 뭐 이런. 아니 그러니까 주기라기보다는 이 설비가 성능이 저하되었다라는 조짐 있잖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전압이 떨어진다든가. 예. 네네네. 그러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뭐 똑같은 송신값을 줬을 때, 그러니까 언제는 똑같은 송신값을 줬을 때의 수신값이 똑같은 원래 기존의 개인으로 했을 때의 이득값으로 했을 때 뭐 4.5가 올라오던 것이 어느 날 이제 이게 뭐 3.6, 3.7 이렇게 쭉쭉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조짐 있잖아요. 그게 전압값 말고 전압값 말고는 뭐 이제 노이즈 타는 것도 선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 선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신호 라인이 예, 그런 거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파형 저기 하면 확인인 거네. 파형도 보면은 이제 예. 예를 들어서 속도코드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파형이 네. 노이즈하고 이러면은 이제 깨져서 지저분하게 예. 나오잖아요. 예. 깨지기까지는 이제 그건 확실한 거고 예. 여기 지저분하게 나오는 예. 그 빈도수가 높아지면 그런 것도 음. 약간 영향을 끼치죠. 보통 저런 거 설비가 장착되었을 때 운영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거는 솔직히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설치 개소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네. 어떤 개소는 뭐몇 년이 지나도 괜찮은데 어떤 개소는 한 3년 지나면은 이제 영향이 있는 개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는 우리가 지내면서 찾아내야 되는 거겠네요. 아무래도 운영하는데 해봐야지 않은 거니까. 네. 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노이즈 타는 구간이 많으면 예. 아무래도 그게 이제 그 선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들어오는 거 이런 게 일이 어쨌든 일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노이즈 타고 뭐 이러면은 그럼 일단 뭐 전압값은 수시로 이제 모니터링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파양 같은 경우는 스코프 한 번씩 꽂아가지고 꽂아봐서 이제 확인해가지고 네네네. 파양이 잘 나오는지 그 정도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부소장님께서 뭐 좀 물어봐달라고 한 건 다 여쭤본 것 같은데 네네. 내용 다시 정리해가지고 네, 한번 메일 제가 메일로 주시면- 보내드릴게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답변을 따로 거기에다가 다시 더 궁금하신 거나 네. 이런 걸 하면 네. 다른 거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일단 좀 피곤하실 텐데 아니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는 지금 이제 저기 한- 다대에 가실 거네요? 아니요 저기 여기에서 4시나 뭐 5시까지 지켜보고 예, 그 다음에 이따가 와가지고 209T하고 206T 예. 업데이트하고 좀 여기 거. 지켜보고 내일 오후까지는 여기 올 거예요. 잠깐 그 209, 206은 몇 시쯤에 작업하실 거죠? 한 9시쯤? 야간에 그럼 비조 오늘 야간조한테 이제 저기 예, 예. 비조한테 네네. 인수인계 해놔야 되겠네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 9시쯤에 오신다라고 그렇게